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인적 증거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중대한 범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혐의를 덧씌우게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3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이 실제로는 이틀밖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을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채용해 나라 돈으로 16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개인데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받은 돈을 회사 돈을 빼돌린 돈으로 보고 횡령에 있어 조 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WFM의 주식을 샀다는 게 검찰의 의견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은 혐의 중 가장 뚜렷한 건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8월 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을 증거인멸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자 오촌 조카 조 씨와 상의해 운용 내역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것도 증거 위조 교사 혐의로 포함시켰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정 교수의 혐의에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에 투자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알려준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가 이 정보로 주식을 차명으로 싸게 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 것과 별개로 차명 주식 투자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조범동 씨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조 씨가 정 교수에게 WFM의 2차 전지 공장 방문을 제안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WFM의 2차 전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이후 정 교수 관련 인사가 WFM 주식 12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거래 당일 주식 가격보다 1억 원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12만 주의 주식은 실물 증권으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 씨가 집에 보관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주식을 발견해 매수 자금 등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들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주식 거래가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던 배경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이라 차명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이유와 주식을 싸게 사도록 해준 배경 역시 이런 시기와 연결된 것인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검찰이 조만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권법센터 인턴을 지낸 것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나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 아니냐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지면 검찰의 칼끝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연관돼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전후 펀드에 투자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코링크 관련 투자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는데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인턴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연루 혐의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과 나눈 대화를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알았거나 도운 게 아니냐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관여한 게 없다고 취재진의 문자 메시지로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의 마지막 변수로 손꼽혀 왔습니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등 건강 문제를 호소했죠. 이를 입증할 입원 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자료까지 요구하면서 검증을 진행한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 측과 검찰은 입원 증명서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 등 건강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병원 이름 등 핵심적인 정보가 빠져 있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추가적인 요구에 정 교수 측은 최근 MRI와 CT 영상,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의사 출신 검사 등을 중심으로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 변호인 협조를 받아 검증을 진행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을 통해 정 교수가 구속심사 절차와 수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필요하면 영장심사에서 검증한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정경심 교수 측은 혐의를 사실상 모두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는 표현도 사용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구속영장에 적힌 11개의 범죄 사실이 두 가지 의혹을 여러 개로 나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크게 보면 딸의 입시 문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와 얽힌 의혹 두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창장 위조 등 딸의 입시 관련 혐의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해명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며 혐의가 무거운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모펀드를 실제로 운용한 건 조 씨고 정 교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정 교수 측은 또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을 할 생각도 없었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정 교수의 뇌종양과 뇌경색 증상과 관련해선 검찰이 요구한 추가 자료인 MRI와 CT 영상,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승부를 건 셈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 교수 측도 마찬가지겠죠. 취재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아니면 뭐 안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예,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나섰던 8월 27일을 기준으로 보면 검찰이 2달 넘게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선 검찰이 2달 넘게 수사를 하고도 결과물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가족 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 품이 많이 들었다면서 실제로 증거가 여러 사라졌고 피의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이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이 검찰 관계자는 오늘이 수사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변곡점이란 말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기준으로 수사가 진전될 수도 있고 명분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겠죠. 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어떤 의미로든지 검찰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 어떤 선택을 말합니까?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리고 기각될 경우 두 가지 사안을 가정해서 검찰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물론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예. 다만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고 인정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뭐 통상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물론 구속영장 발부가 모든 유죄 입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로서는 이제 수사의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탄력을 받는다면 그럼 수사가 더 확대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가 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그리고 또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면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냐 혹은 몰랐냐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지 혐의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그럼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기각이 될 경우엔 수사에 힘이 빠질 건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다며 예. 그 경우를 모르고 영장을 청구한 건 아니라면서 영장 발부에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 다만 배우나 공무관계 입증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이게 기각이 되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영장을 청구한 검찰 쪽의 입장을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정 교수의 변호인단도 입장을 동시에 내놨죠. 그렇습니다. 앞서 예. 리포트도 전해드렸지만 이 변호인단은 검찰이 밝힌 혐의가 11개라는 게 사실은 2개의 의혹을 잘게 나눈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이 사모펀드 의혹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범행을 정 교수에게 뒤집어 씌운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결국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어떻게 맞설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언제 있을지 아직 안 정해졌죠? 아직까지 공지된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